당신이 오늘도 썼던 그 문장 영어로 입영작하기 8개의 문장을 같이 해볼 건데 23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새해가 밝았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잡아봤어요. Happy New Year 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좀 굉장히 관용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볼 거예요. 새해가 밝았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왠지 새해가 밝았으니까 뭔가 bright 이런 밝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새해가 밝은 건 결국 새해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the new year come을 쓰는데 그냥 come만 쓰지 않고 the new year has come 이렇게 has로 말을 해야 돼요. The new year has come.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 have pp 시제인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은 좀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have의 뜻이 뭐죠, 여러분? have의 뜻이 뭐죠? have의 뜻이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고 있다인데 이게 막 전에 생긴 일을 굳이 꺼내와서 그런 일이 있어라고 말할 때 써요. 그래서 새해가 온 건 딱 12시 0분, 0시 0분 그때 오죠. 그때 딱 새해가 밝은 거죠. 그리고 1월 1일이나 1월 2일 또 1월 동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해가 온 일이 있어요. come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새해가 왔다가 아니라 새해가 온 일이 있어. has 이게 가지다. 결국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다. 새해가 밝은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the new year has come 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the new year has arrived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새해가 도착했어. 아니면 the new year has started 시작했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 the new year is here 새해가 여기 있다. The new year is here.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새해가 왔다, 여기 있다처럼 표현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할 때 I hope you have good luck this year.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의 말을 할 때 I hope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I hope 나는 원해 그 다음에 문장을 또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that 같은 이제 저는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고 You have good luck. 너가 좋은 운을 갖기를 this year. 이 해, 결국 올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 3번 같이 말해볼게요. 3번 말해보면 완전히 딱 입에 익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만 3번 말해볼게요. 같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반드시 입으로 3번 말해야 돼요. 새해가 밝았어. 영어로 뭐예요? The new year has come. 한 번 더. The new year has come. 한 번 더. The new year has come. 새해가 밝았어가 영어로 뭐예요? The new year has come. 요거 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오늘 밖이 꽤 추워. 이거 정말 새해가 밝아서 1월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1, 2월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3월에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밖이 꽤 추워.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말 최근에 쓴 적 있지 않나요? 요즘에 겨울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올 겨울이 초반에 좀 엄청 춥다가 그 다음엔 좀 따뜻하다가 그래서 올 겨울 별로 안 춥나 싶었는데 또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춥다가 영어로 뭐예요? cold. 날씨 얘기할 때 it's cold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추워가 아니라 꽤 추워라고 말할 때 일단 정말 추워라고 하고 싶으면 it's very cold, it's really cold 이렇게 그냥 강조하는 말 하면 돼요. 그런데 꽤 추워라고 할 땐 pretty라는 단어를 써요. It's pretty cold. 그리고 pretty cold 이게 very, really보다 좀 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pretty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예쁜이잖아요. 그런데 맞아, 귀여워, pretty, she's pretty, 귀여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쁜 이란 뜻이죠. 그런데 꽤라는 뜻도 돼요.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약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원어민들이 감탄할 때 beautiful 이라고 해요.
막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eautiful 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막 아름다운 건 아닌데 꽤 예쁘네 이럴 때 pretty라고 하거든요. 꽤 예쁜 이게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t's pretty cold라고 하면 되고 그럼 밖이 이것도 말해야 되잖아요. 밖이 오늘 밖이 이것도 말해야 되죠. 지금 꽤 추워까지 말했고 밖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안이 영어로 뭐예요? 안쪽은 inside 바깥은 뭐라고 해요? outside 그리고 오늘은 toda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It's pretty cold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outside라고 해도 되는데 side를 그냥 생략해도 돼요. outside 해도 되고 side 그냥 빼고 out. 그래서 It's pretty cold out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날씨는 정말 말할 일이 많죠. 오늘 날씨가 어떻다라고 할 때 It's today 해도 되는데 It's 대신에 The weather is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날씨가 어떻다. It's 대신에 The weather is 이것도 돼요. The weather is pretty cold out today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today를 뒤에 쓰지 않고 앞에 써도 돼요. Today is pretty cold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꽤 춥다. Today is pretty col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씨 얘기를 할 때 It's 아니면 The weather is, Today is 라고 하고 날씨만 쫙 말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다 날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래서 날씨에 관련된 단어 쭉 알려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정리해두면 정말 유용하고요. 일단 날씨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건 그냥 봄 날씨, 가을 날씨, 가장 무난한 시원한 날씨예요. 그래서 cool 그리고 좀 따뜻하면 뭐라고 하죠? 따뜻한 영어로 뭐예요? warm. 그런데 시원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했었던 위에 있는 cold 할 텐데 그 전에 살짝 쌀쌀한 것도 있잖아요. 시원한, 추운 사이에 쌀쌀한. 이게 이따가도 나오는 말이라서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또 chilly 아니면 nippy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쌀쌀한이에요. 약간 chill, 쌀쌀해. 그리고 nip, 이거 약간 이렇게 꼬집는 느낌인데 nip 약간 이렇게 막 꼬집을 정도로 살이 애게 쌀쌀해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진짜 추운 건 cold, 더운 건 hot 이라고 하면 되죠. hot, warm, cool, chilly, nippy, cold. 그리고 진짜 추울 땐 cold보다 더 추울 땐 freezing이라고 해요. 얼 것 같이 추워. 그리고 핫보다 더 더울 땐 roasting이라고 해요. 구워질 것 같이 타는 듯이 더워. 그래서 여러분 이거면 뭐 언제든 날씨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It's든, the weather 쓰든, today 쓰든 또 앞에 꽤라는 뜻의 pretty까지 붙여서 오늘 꽤 따뜻하다. Today is pretty warm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 얼 것 같이 추워. It's freezing today. The weather is freezing today. 다 조합해서 말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면 오늘 꽤 쌀쌀해. 뭐 It's nippy today. It's pretty nippy today.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날씨 관련된 입영작은 정말 유용하니까 꼭 써보면 좋겠고 본인 것으로 꼭 만들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단어까지. 특히 roasting 이런 건 좀 재밌죠. 커피 구울 때 roasting이라고 하잖아요. 원두를 굽는다. 막 정말 몸이 구워지는 것처럼 더울 때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t's roasting today. The weather is roasting.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요즘 좀 하는 말이죠. 뭐 요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초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쌀쌀해서 긴팔 입어야 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쌀쌀해서를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쌀쌀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It's nippy today. It's chilly today. 이런 말 하면 되고요. 긴팔 입어야 돼. 이건
우리가 입어야 돼. We have to wear. 그리고 긴 팔 이런 것만 딱 말하면 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특히 이거는 약간 초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여전히 좀 쌀쌀해서 아직 긴 팔 입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란 뜻의 still 이런 거 한번 넣어봤는데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이렇게 말을 해요. 긴 팔을 영어로 long-sleeved shirt라고 해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 여기 이렇게 뚜껑 닫아주고 그리고 너무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감싸죠. 그걸 sleeve라고 해요. 혹시 아셨어요? 이걸 coffee sleeve라고 해요. 왜냐면 sleeve 이게 소매란 뜻인데 이게 사람이 팔이 있고 이게 이렇게 소매가 감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 컵이 있고 이 종이가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sleeved라고 D까지 붙이면 그런 소매가 달린 하고 뒤에 그 옷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소매가 달린 long sleeved 셔츠면 shirt. 그리고 실은 하나면 셔츠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T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긴팔이면 a long sleeved shirt. 근데 요거는 나도 입고 너도 입고 만약 아이한테 쓴다면 오늘 쌀쌀해서 엄마도 아니 뭐 아빠도 너도 긴팔 입어야 돼요 하면 두 개 있으니까 shirt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반팔은 뭐라고 할까요? 짧은 팔은 뭐라고 할까요? 짧은 팔. 어렵지 않죠? 그냥 short sleeved shirt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 3번 말해보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입으로 꼭 말해봐야 돼요. 적어봐도 좋고 입으로도 꼭 말해보고 시작.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한 번 더. It's still nippy today. 그리고 아까 nip, 이건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nip, 이게 한 입 이렇게 약간 무는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살이 조금 애는 느낌, 그래서 쌀쌀한 거예요.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4번째 가볼게요. 목도리 어디다 놓지? 여러분 이 말 요즘 하지 않았나요? 저는 목도리가 자꾸 사라져요. 제가 놓는 데가 있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항상 목도리를 하고 출근을 해서 놓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옷걸이에 걸 때도 있고 아니면 뒤에 책장에 둘 때도 있고 그래서 목도리 어디 있지? 근데 집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아이 목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 어디다 뒀지? 이 말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일단 목도리가 영어로 뭘까요? 목도리. 여러분 목도리 하면은 muffler 이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where is the muffler?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정답은 Where did I leave my scarf? 이거예요. 여기 scarf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스카프 하면 되게 얇은 거 생각나죠? 목도리보다는 우리는 그냥 스카프라고 더 많이 말하는 편이고 목도리는 muffler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가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일단 muffler 이건 차에 붙어있는 어떤 장치를 말해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예전에 목도리를 약간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려서 Where is my muffler? 제 목도리 어딨죠? 했는데 이제 기사분이 내려서 이거요? 이게 당신 건가요? 차에 이제 머플러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가리키면서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온라인에 많이 떠도는데 muffle 이게 여기 R 빼고 요만큼 muffle 이게 감싸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도리도 될 것 같지만 어떤 소리가 크게 나는데 그걸 완전 감싸면 소리가 죽죠. 그런 느낌으로 써요. 그래서 소리를 죽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알람 시계가 막 너무 울리는데 이게 너무 시끄럽고 잘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끄러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불 안에 넣어버렸어요. 이불로 덮어버리면 소리가 줄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단어예요. 소리를 죽이다라는 동사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er를 붙이면 그런 도구를 말하거든요. computer, 이것도 뒤에 er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 차량이 배기기관의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소음기는 소가 이제 소거하다라서 그 이제 소리를 죽여주는 그런 그 기관을 muffler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muffler 이걸 구글에 찾아보면 약간 차 밑에 동그란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는 muffler이라고 앞으로 하지 마시고 scarf라고 하면 되는데, 목도리도 재질이 이제 여러 개 있고 진짜 얇은 스카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건 재질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울로 된 스카프면, 울로 된 목도리면 a wool scarf라고 하면 돼요. a wool scarf.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뜨개질한 목도리라면 a knit scarf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재질을 말하면 그 두꺼운 목도리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얇은 거다 하면은 a silk scarf. 그래서 뭐 wool scarf, knit scarf, silk scarf 이런 식으로 목도리는 이제 muffler 말고 scarf라고 하면 되고, 여기 where did I live 이것도 써보세요. 물론 어디 있지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where is 이거죠. Where is my scarf? 아니면 뭐 아이에게 너 스카프 목도리 어딨니? Where is your scarf? 이렇게 당연히 될 텐데 조금 다르게 where did I leave? 이건 남기고 떠나다예요. 목도리를 거기 남겨놓고 내가 떠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놓다라는 뜻의 put도 돼요. Where did I put my scarf? 이것도 돼요. 그래서 leave 넣어서 우리 3번 말해볼게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두 번째 또 말해볼게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한 번 더. Where did I leave my scarf? 네. 그래서 우리 4번째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한 거 기억나요? 이거 다 여러분 영상 끝나도 다 기억나야 돼요. 이거 평생 기억 남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 새해가 밝았어. 영어로 뭐였어요? The new year has come. 온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오늘 밖이 꽤 추워. 뭐라고 하면 돼요? It's pretty cold out today. pretty. 이게 예쁜도 되는데 꽤 라는 뜻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겠죠. 날씨가 쌀쌀해서 긴팔 입어야 해. It's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 long-sleeved shirt. 이거 기억해야겠죠. 목도리 어디다 뒀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그리고 목도리는 scarf. 이렇게 미국권에서는 쓴다는 거 여러분 챙겨가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조심해, 넘어지겠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최근에 쓴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아이랑 이렇게 똑같이 그림처럼 걸어가다가 진짜 요즘 눈 오고 그게 이제 막 약간 빙판처럼 바뀌고 하면서 넘어질 뻔해서 써본 적 있고, 한국말로. 그리고 뭐 영어로도 맞아요. 영어도 엄마표 영어도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도 들려준 적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직원분이랑 점심 때 걸어가는데 이렇게 딱 약간 미끌 거리셔서 약간 이렇게 헛디디실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 넘어지겠다.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조심해 하면 가장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e careful 이걸 거예요. be careful. 그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be careful. 그런데 be careful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어요. careful. 이렇게 신경을 ful로 쓰는 그 상태를 유지해라 이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을 때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옆에 약간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그때도 be careful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걸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이때 많이 쓰는 게 watch out 아니면 look out 이거예요. look out, watch out 이거를 정말 많이 써요.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be careful도 되지만 look out, watch out 이렇게 많이 쓰고, 이게 정말 미드나 영화 애니메이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look, 봐라, out 이건 약간 out이 바깥이니까 그 주변까지 다 봐라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look 이거는 보다고,
watch, 좀 더 제대로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look보다는 watch라고 하죠. 감상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신경 써서 보는 것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watch out. 그리고 다 주변을 봐라. 그래서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 넘어지겠다 이건데요. 만약 얼음 위에 지금 있는 상황이면 watch out on the ice 이것도 가능해요. 얼음 위에서 조심해 이것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앞쪽에 좀 빙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위해서 조심해. 너 조금 더 가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얼음을 위해서 그걸 조심해라 라는 뜻도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watch out for the ice 이것도 돼요. 네, 제가 한국어 뜻을 안 넣었네요. 얼음 조심해 이렇게. 그런데 그냥 조심해 라고 할 때 watch out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넘어지겠다. 이건 영어로 이제 여러분 보면은 you might fall down 뭐 slippery 이런 단어도 쓰셨고 you might trip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you might 이거를 쓰실 수 있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might라는 이 조동사를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원어민이 아닌 경우, 비원어민들은. 이 might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쓰면 되냐면요. 약간 그 추측의 강도가 가장 약하게 말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너 무조건 넘어질 거야 라고 할 땐 you will trip 이렇게 will이라고 할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가정하는 굉장히 좀 약한 느낌으로 말할 때 you might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trip 이건 약간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사로 여행이란 뜻으로 쓰죠. 그런데 동사로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trip이 여행에도 쓰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실은 다 써서 가까운데 견학 갔다 오고 이런 것도 tri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로는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제대로 못 가고 좀 더 뭔가 헛디디면서 약간 이동하는 몸이 확 움직이는 이런 거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fall 이것도 돼요. 이거 완전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려다가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일어나고 좀 헛디디는 것 같은 넘어지는 건 trip이고 완전히 fall은 떨어지다 그런 느낌으로 바닥으로 가까워지는 거에 다 쓸 수 있고 제가 fall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올렸었는데 완전 이렇게 바닥으로 확 넘어지는 건 fall 그래서 진짜 콱 넘어질 것 같으면 you might fall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또 3번 말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언제든 쓸 수 있겠죠. 겨울에 특히 빙판 있을 때 말해볼게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한 번 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마지막으로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여러분 이거 계속 기억나야겠죠? 그 다음 6번.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관용적인 표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고 좀 원어민들이 수가처럼 관용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서 특히 그렇게 수가처럼 쓰는 건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고 그건 또 약간 영어권 문화를 반영한 거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어떤 수가 말고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든다면 이런 거 가능해요. 뭐 Are you in a bad mood? 왜냐하면 기분 말할 때 mood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분 좋아라고 할 땐 Are you in a good mood? 아니면 나 기분 좋아. I'm in a good mood.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이게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거기 때문에 뭐 since you wake up 말고 과거형으로 woke up 벌써 일어났으니까 Are you in a bad mood since you woke up? 일어난 이후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좀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원어민들 종종 쓰고 좀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미드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그리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미드에서 영화에서 봤을 때 아니 잘못된 쪽? 침대의 잘못된 쪽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심지어 누가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영어권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원어민들도 막 유래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뭐 아는 원어민들도 있고 또 이걸 좀 제대로 찾아보면 예전에 영어권에 막 로마 시대 막 이럴 때 오른쪽은 좀 좋은 쪽, 운이 좀 좋은 쪽, 왼쪽은 좀 안 좋은 쪽, 나쁜 쪽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면 눈을 딱 떴는데 오른쪽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다가 무의식 중에 발을 밖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침대 밖으로 발을 뻗으면서. 그게 오른쪽이면 오늘 하루는 괜찮겠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서 일어나거나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면 오늘 일진이 안 좋겠다.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뜻이야. Did you wake up? 일어났어? On the wrong side. wrong side니까 right side, 올바른 쪽이랑 반대말이겠죠? right가 이제 오른쪽, 올바른 쪽. 그리고 안 좋은 쪽, wrong side. 이거 이제 왼쪽을 말하고 of the bed, 그 침대의 라고 하는 거죠. of을 연결해 주는 거고 of를 기점으로 이제 뒷부분이 더 큰 거, 전체, 앞부분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의 안 좋은 쪽 위에서 일어났어? 이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좀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이가 아침부터 막 이렇게 짜증내고 토라져 있고 저희 아이는 아침에 되게 잘 걸었는데 그럴 때 딱 쓸 수 있어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살짝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침부터 일진 안 좋은 일 있었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난 표현이고 영어권 수건데 우리 3번 말해볼게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한 번 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한 번 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 할 일이 진짜 많아.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날. 오늘 같은 날이에요. 저한테는. 오늘 이제 라방이 있으니까 이거 라방한다는 공지를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저희가 회의에서는 거의 12월 말에 정했는데 이제 오늘 라방 있어 라방 1월 18일에 라방 있어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정말 중요한 날이지 딱 이렇게 계속 그 준비를 해왔어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중요한 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외국인 동료한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당연히 아이한테 뭐 중요한 날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다 되고 심지어 여행 가는 날도 쓸 수 있고요. 할 일이 진짜 많은 날, 신경 쓸 게 많은 날 그리고 또 뭐 이사 가는 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중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important. T 살릴 수도 있고 발음할 때 T 안 살릴 수도 있고 important 아니면 important. 뭐 이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원어민들이 중요한 날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말을 해요. Today is a big day. 아까 우리 날씨 말할 때 It's pretty cold out today 라고도 할 수 있었고 today를 주어로 잡아서 Today is pretty cold 이것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Today is a big day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It is a big day today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왜 big day라고 할까요? 그럼 large day 이건 안 될까요? Today is a large day 반대로 별로 안 중요한 날이면 Today is a small day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 일단 large 이것도
큰 걸 말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정말 큰 것만 말해요. 모양이 큰 거. 그래서 크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까지 말하고 싶을 때 big을 써요. big 이건 중요한 그만큼 이제 크다는 게 신경 쓸 게 그만큼 많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large day는 안 되지만 big day 쓰고 또 뭐 반대로 small day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a big day 큰 날 뭐예요?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 에스텔 잉글리시 라방하는 날, 오늘 같은 날. Today is a big day. 제가 딱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오늘. 그리고 우리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 라방 준비하고 저희 PD님이 이거 다 세팅해 주시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We have 많은 것들, a lot, 해야 할, to do. 그리고 물론 이때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lot of things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그냥 생략하고 we have a lot 우리 많이 갖고 있어요. to do 우리 to-do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3번 말해볼게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한 번 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마지막으로 한 번 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이런 문장 여러분 꼭 챙겨가시고 8번째, 입을 덮어줄게 잘 자. 제가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이제 라방 끝나고 그냥 조금 있으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잠에 관련된 그런 문장으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사이에. 입을 덮어줄게가 영어로 뭐예요? 라는 질문을 특히 저희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아이가 엄마 입을 덮어주세요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아이가 아예 물어봐서 아이한테 말해줘야겠는데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근 쉬울 것 같으면서 좀 잘 안 떠오르죠. 그리고 덮다가 영어로 뭐죠? 덮다라고 하면 이불부터 맞아요. 이불부터 모르겠죠. 이불을 영어로 뭐라고 할지. 그리고 또 덮다 하면 여러분 cover 이거 떠오르지 않나요? cover. 그리고 이불이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blanket이라고 해요. 우리는 blanket 하면 담요만 좀 떠오르지 않나요? 담요를 팔 때 그 상품 이름을 blanket 이렇게 많이 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릎 담요 같은 걸 blanket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침대에서 덮는 어떤 이불이든 다 blank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기내에서 이렇게 그 담요 달라고 할 때 Can I get a blanket? 이라고 하니까 딱 그만한 담요만 가능한가 싶을 수 있는데 아니고 이런 우리가 침대에서 덮는 그런 크고 두툼한 이불 blank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불 영어로 뭔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불은 영어로 blanket, 덮다는 cover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불 덮어줄게에서는 막상 이 두 단어를 다 안 써요. 놀랍죠?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말인데 cover도 안 쓰고 blanket도 안 써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다 적어주실 때 cover, blanket 다 두 단어 중 하나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쓰고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말은 정답은 바로 놀랍게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talk. 되게 talk 이 단어 들으면 이불 덮어줄게랑 별로 되게 연관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이지 않나요? Let me talk you in 이렇게 써요. Let me talk you in. talk 이 단어는 밀어넣다 라는 뜻이 있어서 왜 웃옷을 아니면 위에 셔츠를 입었을 때 바지에 이렇게 껴넣잖아요. 그런 게 tuck예요. 여러분 혹시 알았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uck your shirt. 너 셔츠 바지에 넣어. 그리고 바지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뭐 into your pants 이렇게 써요. 이렇게 뭔가 밀어넣고 약간 쑤셔넣는 거를 tuck이라고 하는데 포근히 이렇게 감싸주고 덮는 것도 tuck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tuck 할 땐 너를
만약에 I 입을 덮어준다면 너를 이 안으로 넣어서 포근히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에 in까지 써야 돼요. Let me 너무 재밌는데요. 이불을 턱까지 올리니까 tuck in. 최고예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리스트 이거 꼭 써야겠어요. 여러분 이불을 턱까지 올리니까 tuck in. 그래서 let me 이건 내가 해줄게. tuck you in. 너를 덮어줄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불 덮어주세요 라고 할 땐 can you tuck me in 이렇게 써요. 좀 재밌죠? Can you 할 수 있어요? tuck me in. 나를 포근히 감싸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cover, blanket 이거 전혀 못 쓰나?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이런 표현 쓴다면 그건 그냥 덮어줄게 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쓸 수 있고 꼭 이렇게 밤에 잘 때 덮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숨겨야겠다. 너 이불 안에 좀 들어가 있어.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아무 상황에나 다 써요.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cover you with a blanket.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침대에서 딱 이불을 포근히 덮고 왜냐면 이불 안 덮으면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자라고 할 땐 tuck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잘 자라고 할 땐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게 good night 이거죠. 그런데 조금 바꿔서 have a good night 이것도 돼요. have a good night 마치 have a good day처럼 have a good night 이렇게 쓸 수 있고 have a good night's sleep 이것도 가능해요. 좋은 밤의 잠을 가져라. have a good night's sleep 이것도 잘 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라방 끝나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할 때 have a good night's slee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have a good night's sleep. 그러면 우리 3번 같이 말해 볼게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제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Let me tuck you in. 2번 더 말해 볼게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한 번 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네,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 다 해봤고 여러분 이제 기억 다 잘 하겠죠? 조심해 넘어지겠다는 뭐였어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쪽, 잘못된 쪽으로 일어났어?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중요한 날이야. 뭐라고 하면 돼요? Today's a big day. 입을 덮어줄게. 뭐라고 하면 돼요? Let me tuck you in. 여러분 8개 다 기억 남을 것 같죠? 라방 끝나고도 다 기억에 남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입 밖으로 싹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이병작. 그래서 이병작 특강이었고요.